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제의 참 거짓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 명제와 조건을 구별하는 법을 했었죠. 명제는 보자마자 참인지 거짓인지 바로 판단이 가능해야 되고, 조건은 변수에 따라 참 거짓이 좀 보류되는 겁니다. 그런데 x가 주어지면 그때는 참 거짓이 판단이 가능하고요. 영원히 참 거짓이 판별되지 않는 건 명제도 아니고 조건도 아닌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명제를 일단 뜯어볼게요. 명제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P이면 Q이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가정이라고 부를 거고요. 뒤에 있는 것을 결론이라고 할 거고요. 보통 알파벳으로 가정을 소문자 P, Q를 소문자 Q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명제가 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자, 이 문장은 명제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면 조건인가요? 아닌가요? 요게 참인 명제예요. 참인 명제. 그럼 이랬을 때 이 문장 구조에서 앞에 있는 정삼각형이 가정이 되고요. 뒤에 있는 이등변 삼각형이 결론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문장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조건을 두 개 합쳐서 명제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x는 1이다. 이거는 조건이죠. 이건 조건. x제곱은 1이다. 이것도 조건입니다. 둘 다 명제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두 조건을 하나는 조건 P라고 하고 하나는 조건 Q라고 해볼게요. 그럼 문장 구조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다. 자, 조건 두 개가 합쳐져서 이게 하나의 명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요. 명제가 조건이면 조건이다라는 구조로 명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면 무엇이다. 이 구조에 여기에 조건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 들어간 조건을 가정이라고 하고 뒤에 들어간 조건은 결론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참고로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인지 참인 명제인지 거짓인 명제인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참인 명제인가요? 거짓인 명제인가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인 명제예요. 참인 명제. 자, 그런데 만약에 가정과 결론의 순서를 바꿀 수도 있거든요. 순서를 바꿔볼게요.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이건 어떤가요? 이것도 명제는 명제인데 이것은 거짓인 명제입니다. 거짓인 명제. 그럼 이거를 좀 곰곰이 생각해서 풀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저번에도 말했듯이 명제는 철저하게 수학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문장 구조라든지 국어적인 능력이 전혀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P라는 조건에 진리집합을 구해볼게요. 대문자 P로 쓰고 요건 1밖에 없죠. 그 다음에 Q라는 집합의 진리집합은 1과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여기에서 결론의 원소들이 즉 집합이 더 큰 집합일 때 참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얘가 왜 거짓인지 알 수 있죠. Q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은 요거고요. 뒤에 P가 이건데 이거는 이렇게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건과 조건을 합쳐서 만드는 명제의 경우에는 진리집합으로 참거짓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인 조건과 결론인 조건의 자리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바꿨을 때 참거짓이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고요. 물론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한번 볼게요. 이거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는 방금 얘기한 거고요. 자, 그다음 발레라는 게 있는데 발레는 무엇이냐? 발레라는 것은 왜 성립하지 않느냐를 보여주는 예시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아까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이 문장이 틀렸었죠. 그럼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 1과 마이너스 1이고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 1인데 이게 성립 안 했어요. 왜 거짓인가?
왜 거짓이냐고 물어보면 이것은 포함이 되지만 마이너스 1은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바로 발레가 됩니다. 발레라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집합이 참이 되려면 P면 Q에다가 참이 되려면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을 완전히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Q의 진리집합이 P의 진리집합을 완전히 포함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여기는 포함이 되는데 여긴 포함이 안 되죠. 이 부분이 바로 발레가 됩니다. 즉 순수 P 부분이 발레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문장이나 느낌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집합으로 무조건 푸셔야 됩니다. 집합 원소로. 자, 그럼 필수예제 4번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여기 명제가 다 조건과 조건을 결합해서 만든 명제들만 있습니다. 일부러 모아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요 조건을 P라고 부르고 요 조건을 Q라고 불러볼게요. 그러면 무조건 그냥 감으로 찍는 게 아니고 진리집합을 구합니다. 이게 인수분해하면 x-1, x-1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원소가 1, 2가 되고요. Q의 진리집합은 1이 됩니다. 그럼 포함관계가 없죠. 반드시 결론의 진리집합이 더 커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거짓인 명제가 돼요. 거짓인 명제. 자, 그 다음에 2번. 이런 조건이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오히려 차라리 방정식을 풀어버리면 쉬운데 2번 같은 조건을 보면은 x가 0보다 크고, 이거 컴마가 그리고란 뜻이라고 했죠. 교집합입니다. 그 다음 y도 0보다 크면 xy가 0보다 크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게 뭐냐. x도 0이고 y도 0보다 커야 돼요. 둘 다 양수여야 돼요. 그러면 자, 여기 p의 진리집합을 쓰기는 약간 어렵지만 x도 양수고 y도 양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q의 진리집합은 x, y가 둘 다 양수일 수도 있지만 x, y가 둘 다 음수여도 곱하면 양수가 나오죠. 그러면 누가 더 진리집합이 큰 경우죠? q가 진리집합이 더 큰 경우예요. 왜냐? 완전히 이걸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인 명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x가 3의 양의 약 배수이면 x 플러스 1이 짝수냐. 자, 이것도 꽤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x가 양의 배수라는 걸 어떻게 3의 양의 배수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요. 3k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1은 3k 플러스 1로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짝수라는 보장이 있나요? 짝수라는 보장이 없어요. 자, 보세요. 만약에 k가 1이라면 그때는 홀수가 되죠. k가 만약에 2라면 그때도 홀수가 되나요? 네. 그래서 틀린 예가 됩니다. 아까 계산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여기 보니까요. x가 6이면 x는 3의 양의 배수지만 7이 홀수라서 발레가 존재하네요. 이렇게 약간 진리집합을 다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냥 발레를 구해서 이게 뭔가 아닐 것 같은데 차라리 발레를 구해서 빨리 구해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51페이지 동영상 멈춰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 푸셨나요? 은근히 어려울 거예요. 아마 이게 꽤 처음에는 많이 당황할 수도 있는 단원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도 나오는 표현만 주로 나와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1번은 수직선의 표현을 해볼게요.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자, P가 1보다 크다고 돼 있으니까 P를 이렇게 표현하고요. Q가 X제곱이 1보다 커요. 자, 근데 우리 이거 고등수학 상에서 2차 부등식 할 때 배웠어요. 2차 부등식 할 때. X제곱이 아니면 이렇게 하던가요? 이항시키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를 2차 함수로 표현하면 여기와 여기가 됩니다. 즉 1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1보다는 크다. 어쨌거나 Q가 P를 완벽하게 포함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참인 명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아예 외워버립시다. P 조건은 둘 중에 하나만 0이면 돼요.
자, xy가 0이라는 거는 첫 번째, x만 0이고 y가 0이 아닌 경우도 0은 나와요. x가 0이 아니고 y만 0이어도 0은 나옵니다. 세 번째, x도 0이고 y도 0이어도 당연히 0이 나오죠. 자, 그런데 q라는 조건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라면 여기 xy가 실수라고 주어져 있죠. 이거. 그러면 실수의 특징이 뭐예요? 제곱하면 0보다 무조건 커지는 수인데 제곱해서 더했음에도 불구하고 0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x가 0이고 동시에 y가 0인 경우 말고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훨씬 경우가 다양하고 이 경우까지 완벽하게 포함하고 있어요. 이 집합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거짓인 문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x가 y보다 크다고 했고요. xz, yz가 크다고 했는데 이거 모르는 거죠. P라는 조건은 순수하게 x가 y보다 큰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순수하게. 그런데 Q라는 조건은 만약에 첫 번째 x가 y보다 커도 z가 양수면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요. 두 번째 x가 y보다 작더라도 z가 음수면 이것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Q가 훨씬 더 다양하고 이것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참인 명제가 됩니다. 자주 나오는 표현들밖에 없으니까 그냥 아예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 4-2번. x가 4의 배수이면 x는 2의 양의 배수냐 이렇게 돼 있는데 4의 배수하고 2의 배수 중에서 어떤 집합이 더 원소가 크죠? 2의 배수가 훨씬 크죠. 네, 그래서 참이 돼요. 그 다음에 x가 소수이면 x는 홀수이다. 어떤 집합이 더 커요? 근데 이건 포함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발레가 있어요. 발레가 2입니다. 2. 소수지만 홀수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원래 소수가 만약에 이렇게 있고 홀수가 이렇게 있다면 상당 부분이 겹치지만 이 하나가 하나 안 겹쳐요. 자, 그 다음에 디귿. x 플러스 y와 xy가 정수면 xy가 정수냐? 이거 어떨까요? 이거 생각하고 푸신 분 있나요? 근데 이게 그 우리 켤레 복소수 했을 때 기억나세요? 켤레 복소수 했을 때 x가 뭐 켤레 복소수뿐만 아니라 켤레 무리수 할 때도 마찬가지죠. x가 2 플러스 루트 3, y가 2 마이너스 루트 3. xy가 정수가 아니어도 더하기와 곱하기가 정수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곱하기가 정수라고 해서 이거 xy를 정수라고 굳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발레가 이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 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엄청 자주 나오는 편이고 x제곱이 1이라고 해보세요. x가 풀마 1이에요. 자, 그런데 절대값도 1이 나오는 경우는 x가 풀마 1이에요. 둘이 진리집합이 완전히 같죠. 자, 근데 우리 앞에서 배웠던 집합에서 만약에 A와 B가 같은 집합이라면 A가 B에도 포함되고 B가 A에도 포함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A의 부분 집합을 다 구하면 반드시 들어가는 게 공집합과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와 똑같은 집합은 항상 서로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집합인 경우에는 이게 포함 관계가 무조건 되기 때문에 참인 명제가 됩니다. 자, 참고로 그럼 얘기해 볼게요. 이거 한번 가정과 결론의 순서를 바꿔볼게요. 절대값 x가 1이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자, 이건 역시 참이 됩니다. 자, 가정 결론을 뒤집었을 때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가 바뀔 수 있는데 이렇게 진리집합이 같은 경우에는 가정 결론 순서를 바뀌어도 참 안 바꾼 것도 참이고 바꾼 것도 참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럼 다음 챕터로 넘어갈게요. 필수예제 5번 보면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상수 구하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수직선을 표현해 볼게요. P가 X가 1보다 작은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Q는 이걸 좀 이항시켜보면 X가 3 플러스 A보다 작은 조건이에요. 근데 P이면 Q가 참이 되도록 하려면 Q가 훨씬 큰 집합이 되거나 아니면 같은 집합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 아니면 아예 똑같은 경우 아니면 아예 더 커가지고 완전히 포함시켜버리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3 플러스 A가 1이라는 수보다 큰 쪽에 있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 부등식 그대로 풀어주면 A가 나오는 거고요. 자,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부등식 내용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페이지 동영상 멈춰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 푸셨죠?
여기도 크게 어려운 건 없었을 것 같고 뭐 중학교 2학년 때도 부등식을 했고요. 고등수학 상을 할 때도 부등식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내용이 잘 돼 있으면 크게 어려운 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유제 6번 볼게요. 필수예제 6번 볼게요. 명제와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명제가 전혀 국어 문장이나 감으로 푸는 게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단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완전 집합이죠. 전체 집합에서 세조건 PQR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QR이라고 할 때 포함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거짓인 명제는 즉 집합 간의 포함 관계가 잘 돼 있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어리 P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 집합 맞아요. 이거 맞아요. 어리 Q에 완벽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도 맞고요. 자, 요런 거 조심해야 되죠. 요런 거. not P가 P 여집합이고 not Q가 Q의 여집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판단하는 건데 이거 지금 확실하게 말할 순 없죠. 근데 이 상태로 보면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약간 드모르간 법칙과 비슷한데 얘 여집합이 다시 P고 얘 여집합이 이거고 이렇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훨씬 편해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P하고 Q하고 Q가 P에 완전히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아요. 발레는 바로 여기가 발레입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네요. 3번이 틀린 명제입니다. 그럼 얘도 그냥 한번 해볼게요. 연습 삼아니까 P의 여집합이 얼의 여집합에 완벽히 포함되는지 파악을 할 건데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할게요. 얼이 P에 완벽히 포함되느냐? 아까 이미 확인한 사항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이 얼의 여집합에 완벽히 포함되느냐? 반대로 하면 되죠. 맞죠? 자, 그럼 넘겨볼게요. 여기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동영상 멈춰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다 푸셨죠? 자, 6-1번은 너무 쉬웠을 거고 6-2번 보면 P와 Q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P와 Q가 어떤 관계라는 뜻이죠? 서로소 관계라는 뜻이죠. 서로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체 집합이 있다고 존재한다고 생각해보면 여기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맞는 게 뭐냐? P의 여집합이 Q에 완벽하게 포함됩니까? 아니죠. Q가 P 여집합에 완벽하게 포함되는 거죠. 아니면 Q의 여집합이 P에 완벽하게 여기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런 문장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셨으면 아마 답이 맞았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